어제 국회 법사위 저녁 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최혜병 특검, 특히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실과 관련해선 도대체 이게 언제 특검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냐 막판까지 뜨거운 공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지켰던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영교입니다. 네. 네. 마이크가 없어도 마이크가 있는 것 같은 음성. 그럼요. 마이크가 없으면 네. 마이크가 안 나오면 제가 조금 더 힘을 줘서 말하기 때문에 더 세게 네. 전달이 됩니다. 정청래 네. 의원이 특별히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를 어제. 통제를 못하죠, 정청래 의원이. 그러니까요. 네. 어제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이 네. 하셨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그 쭉 법사위 내용을 네. 평가해 볼 때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법제처장이 누구냐.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을 합니다. 네. 법령 해석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한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 외압 이건 네. 윤석열에 대한 특검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등등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 이해 충돌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언을 하지 않고 딸랑딸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윤석열과 대학 동기, 서울대 법대 동기, 그리고 연수원 동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징계받았을 때 변호사,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한 가족이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 때 나왔던 네. 그 대드는 검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적했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다 끝나간다. 매일 명태균이 나오고 김대남이 나오고 그리고 7 간신이 네. 나온다라고 했을 때 되게 당황하는 모습. 어떻든 대통령과 가까운 법제처장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서 직언해라 네. 라고 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그 공수처 네. 국감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증인들이 나왔어요. 일반 증인들이. 네. 일반 증인이 이제 거기에 그 멋잼 해병이라고 네. 5명 중에 네. 2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종호는 이종호만 빠지고. 빠지고. 예. 정작 나와야 될 사람은 이종호예요. 안 나오고. 이종호가 이거 저기 구명 로비 한 장본인이라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 그건 이종호가 한 말이거든요. 네가 했니 안 했니 우리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 입으로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같이 있던 사람이 이종호는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자기네가 나와서 순순히 물어버린 거예요. 자기네끼리 사전에 이야기를 다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다 나오고 그러면서 나오기 전에 올 7월 4일 날 자기네끼리 둘이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 통화한 내용을 예. 이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에게 예. 준 거예요. 자기는 나와서 준 적이 없다는데 둘이 통화한 내용을 둘 다 준 적이 없다는데 주진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그걸 녹취를 틀었어요. 예. 틀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삼부가 있잖아. 그 멋쟁이병의 이종호가 3부 내일 체크하고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런 숫자 3의 3부가 아니라 한글로 3부 이렇게 돼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녹취가 뭐냐면 3부가 있어. 골프 3부가. 예. 이 얘기를 녹취한 걸 가지고 주진우가 틀은 거죠. 그래서 그건- 그날 바보 됐죠. 뭐. 네. 예. 네. 바보 됐다. 예. 주진우 의원이 바보 된 거예요? 아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전에 누구냐면 그걸 가리고 싶어서 예. 유상범 의원이 그렇습니다. 이 3부는 골프 3부예요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임성근 사단장에게 묻습니다. 유상범이 이 3부는 골프 3부죠?라고 물었더니 임성근이 해병대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부로 유산부 씨가 됐잖아요. 유상범 의원이. 유산부가 됐습니까? 예, 유산부 씨가 예. 됐죠. 근데 이제 똑같은데 그걸 또 주진우 의원이 이 녹취가 바로 이겁니다. 송호종하고 예, 최태경 최태경. 녹취라 그래가지고 예. 요 녹취에 3부가 있어. 예. 4시 5시에 가면 할 수 있대. 2-3시간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녹취를 가지고 와서 마치 증거가 있냐 딱
했는데 이거는 이제 증거 조작이에요. 저거를 사실은 기자들한테도 뿌렸어요. 그때 당시에. 아, 네, 근데 얘기 안 되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쓴 그렇군요. 거죠. 사실 그걸 주진우 의원한테 보낸 건 아마 후에 보낸 걸 거고, 예, 그 입법 청문회 과정에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딱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지적을 했죠. 아니 골프 3부면 3자를 쓰지 네. 누가 한글로 3부 하고 그러니까요. 쓰겠냐라고 예. 했는데 바로 또 임성근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임성근이 나왔을 때 이제 또 박지원 대표님이 임성근에게 물은 거예요. 네. 자 골프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 3부가 하나 탄생했고 주 3부가 하나 탄생하게 된 거죠. 네, 여하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예. 법사위 차원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네. 막고 싶고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에서 지시를 내리게 된 거란 네. 말이에요. 거기에 이종섭 등등 해서 빨리 움직여가지고 박정훈을 항명수괴죄로 몰고 그 수사 자료를 강탈해 갖고 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 어제 나온 사람들은 3부가 가려지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럼 3부는 이종호의 주가 조작이고 그러면 이종호는 누구랑 주가 조작을 했냐. 예. 바로 김건희 여사랑 주가 그게 조작을 핵심인 했단 거죠. 말이에요. 네. 그럼 이들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네. 3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또 이종호, 김건희 그리고 3부를 가리고 싶은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인데 이걸로 불똥이 3부로 뛰어서 주가 조작으로 뛰나? 예. 이종호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럼 이종호는 누구랑 연결돼 있냐? 김건희. 김건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다. 김건희 예. 여사를 보호하러 나온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예. 본질은 김건희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네. 어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하면 안 된다. 네. 거부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장이 거부권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8시 9분이기 때문에 네. 2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의혹이 있으니 바로 명태균 네. 의혹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건의 보도가 나왔어요. 잠시 후에 우리 명태균 관련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네. 박형광 기자 올 예정인데 네. 오늘 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그리고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60대 더 나오면 올라가제 윤석열이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노컷뉴스 CBS 노컷뉴스 보도고 그 노종면 의원실이 녹음 파일을 확보해서 노컷뉴스에 단독 보도한 상황입니다. 예. 이 여론조사인지 여론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 어제 그 법제처 국감에서도 이 비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3억 6천. 네. 이거를 그 공짜로 해준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 선거법 위반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위반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어떤 답변을 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것이 공수처에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잘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3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말은 강혜경 씨가 여론조사를 한 주체 아니겠습니까? 네.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 돈 받아오겠다고 간 거고 돈 받아오겠다고 간 것은 여론조사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쪽에서 했겠죠. 그래서 했고 그것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해줬고 네. 그리고 이 비밀리에 해뒀던 여론조사를 이제 돈을 받으러 갔던 건데 안 줬으니 자기가 써야 되는 대선 자금보다 더 많이 쓴 거예요. 네. 이건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러면 선거법에 그 선거 한도를 넘어선 거니까 네. 당선 무효형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공수처가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말씀처럼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가
큰일 날 텐데 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돈 문제도 있지만 네. 이거보다 더 큰 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죠. 예. 2%더 높게 해줘 예. 홍준표보다 예. 라고 하면 2%가 더 높았고 홍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0% 앞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당원 여론조사로 가서 뒤집혔다는 거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예, 그렇게 경선 과정에서 예. 그때 한 번이 아니라 그때 여러 번의 작업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때도 같이 네. 친한 사람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준석 경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하고 나경원 경선에서도 네. 마찬가지죠. 나경원이 자기가 앞섰었는데 자기가 나를 두 번 죽인 사람이 명태균이. 그러니까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여론 조작이 60대를 더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과 할 때는 청년들이 더 높게 나오게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청년 표본을 뽑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많이 해서 예. 그 중에서 그 사람들 것만 뽑아서 넣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예. 일이고요. 예.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윤석열이 알고 있었고 김건희도 알고 있었다. 예. 전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한 달이면 탄핵이고 하야할 하야다. 텐데 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예. 박형광 기자가 처음에 이걸 녹취한 걸 열잖아요. 예. 그럴 때 뭐가 큰 게 있다라고 했었는데 예. 바로 이거였고 예. 그리고 그 누굽니까? 정성철 장성철. 그 사람이 MC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예. M. 예. M 뭐 이렇게 M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네는 그 경선 과정이나 네. 그 당에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알고 있었죠. 예. 그때 2022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천공이 핵심이 아니야. 명태균이 핵심이야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때부터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취재를 했을 때 꼬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다 그때는 권력이 얼마나 셀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다 쉬쉬하고 숨어 아무도 있었죠. 얘기를 안 해주고 있을 때니까 뭐 확인이 돼야 기사를 쓰죠. 근데 그러나 저희들은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천공이 핵심이 아니야. 명태균이 핵심이야.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조작에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는 명태균 씨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천공도 예.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천공이 그 이태원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네. 그 아이들을 죽음을 예. 뭐 우리의 행운처럼 여겨야 된다 이런 정말 나쁘고 못된 이야기도 거기서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뭐 황씨 얘기도 있고 네. 황씨 아들이 또 행정관으로 아주 7관신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는 게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정치면 토번 기사. 작은 엄마 예. 그러니까 강릉 황 사장 아들. 황 회장 예, 황 아들. 사장. 예. 이분은 사실은 그 또 민주당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 양정철 원장. 그렇습니까? 시절,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황 사장의 아들로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캠프 때부터 작은 엄마. 예. 그때 김건희 여사 머리 이렇게 휙 잡아가지고 끌고 가던 친구가 그 친구 아닙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하튼 저기 그 멀리서 사진은 봤습니다. 사진을 찍으니까 예. 이렇게 하고 가던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건 한 번 더 예. 확인해봐야 되겠군요. 예.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7간신이 나오고 그랬더니 또 친윤계에서는 도곡동 7인회부터 청산해라.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론조사하다 얘기하다 이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여론 의원님도 이제 선거 뭐 경선도 하시고 뭐 본선도 하시고 수많은 여론조사를 하실 텐데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는 여론조사만큼은 예. 저희가 이제 경선하거나 그러면 현장에서 그 돌리는 걸 보거든요. 네. 몇 개의 샘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를 아.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볼 겨를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네끼리 해가지고 몇 포인트 높여놓고 예. 50번 중에 49번을 윤석열을 1등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거는 자기네 경선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선 자체에 예. 그 여론의 흐름을 만들었고 이 여론조사가
언론 통해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머니투데이였나요? 머니투데이. 예, 이렇게 나가면서 전체 흐름과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선거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이런 만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밖으로 나온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예. 저렇게 조작된 여론조사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니까 아니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조사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를 하게 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네, 뭐 금요일은 그냥 갤럽의 날이에요. 여론조사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흐름이 어떤가를 이제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언론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졌다, 조작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어떤 기본. 그걸 대통령 선거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고 이 대통령은 뭐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네. 되게 공정한 줄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뭐 조직에 뭐라 그랬어?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 해가면서 이명박 그 댓글 예. 잡아 흔들 때 보면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대뽀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필요한 것 이것을 뭐 조작이든 예. 그 대장동의 그 누굽니까 김만배 네. 때부터 그렇고 다 자기를 위해서 조작, 수사권 그리고 검찰 모든 공권력 그리고 사적인 거 다 갖다 쓸 수 있는 정말 특수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가장 불편할 사람이 홍준표 시장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내용을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명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알았지만 그냥 넘어갔다.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후보 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 경선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여론 조작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그냥 넘길 수 있습니까? 우선 자기가 그게 이제 독약이 된 거죠. 네. 자기가 10% 앞섰다고 생각했으니까. 아. 국민 여론조사에서 10% 앞섰으니까 예. 저게 아, 이것까지 해봐야.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예. 당원 여론조사에도 그게 영향을 미쳤고 자기가 패배하게 됐다. 그때만 해도 10% 정도 앞서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간등간등했다면 예. 바로 법적 조치했을 거다. 홍준표 이렇게 생각- 측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 본인이 월등하게 앞서니까 저거 해봐야 못 뒤집는다, 의미 없다. 결국 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이길 생각한 거다라고 거죠. 오판한 거네요. 네, 오판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갖다 들이박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계속 뭐 페이스북 글 막 이런 걸 계속 들이박잖아요. 그렇죠, 비판했죠. 분노가 네. 있었으니까 말은 잘 못하고. 네. 근데 이제 모든 게 뭐 내가 명태균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자기네 스스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예. 네. 누구 하나가 이제 터져 나오기 벌써 얼마 전부터 시작한 거죠. 예. 녹취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 녹취들이 이제 자꾸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난 대선 경선부터 사실은 그 명태균 씨가 소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선거 뭐 내가 오세훈을 만들고 내가 이준석을 만들고 이런 표현을 막 그 거침없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추후에 또 어떤 녹음 파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서부터 여론 조작에 해당하는 이런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라는 거예요. 예?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 주이소.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강혜경 씨가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2%나 3% 앞서게 해주고 네. 그렇게 하려면 60대를 더 넣으면 되고 예. 청년들을 더 높이려면 그쪽을 지지하는 청년 표본을 더 그러니까요. 내면 되고 예. 아주 구체적인 거죠. 예. 이것도 일부만 까진 거 아닐까요? 일부겠죠. 예. 예. 2년치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선거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4,000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녹음 파일이 예. 4,000개 있어서 네. 그 4,000개를 다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시겠습니까? 네, 제가 모여-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가 다리 좀 드려 예. 볼까요? 아니 이거는 네. 해서
다 같이 이거는 집단지성으로 빨리빨리 해야지 4,000개를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눠서 각사가 기자들이 나눠서 기사를 빨리빨리 써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에 대해서는 그 마각을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고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옛날은 모르겠지만 2024년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2024년 대명천지에. 그러니까요. 자,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네. 명태균 씨가 출연을 했는데 네. 의원님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가장 귀에 걸리는 얘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셀 수 없이 그 집에 많이 갔다. 네. 매일 아침 스피커폰을 폰으로. 통해서 대화를 나눴다. 김재원이 나한테 뭐라 하는데 김재원은 그 집 한번 가봤냐? 네. 정진석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는데 정진석이 나를 알아? 네. 정진석은 그 집에 가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도 용산에서 장악력도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예. 말한 일곱의 간신이 예. 훨씬 더 센 거죠. 훨씬 더 세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했는데 그게 다 허위고 거짓말이 금방 드러나 버리니까 제가 보기엔 김건희, 윤석열 이 사람들이 되게 걱정은 많이 하고 있을 거다.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를 상황인 예. 거죠. 예. 그런데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정리하는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선 경선 전까지 2번 정도 만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대응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는 매일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그렇습니다. 여사하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우리 오빠 상태가 어떤지 얘기 좀 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경우로 보통 막역한 사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의지한 사이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명태균 씨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당신은 배우다. 예. 스타는 누가 만드냐? 예. 내가 국민의힘이 그때 한국당이었습니까? 거기가 자유한국당이요. 배급사고 예. 뭐 영화 제작사고 자기는 그것을 만드는 뭐 감독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그냥 가만히 있어. 예. 내가 다 하는 대로 따라와. 예.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후보는 연기나 잘해라.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말이다라는 거잖아요. 후보는 연기나 잘해라.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에게 계속 의존했고 예. 거기서 지금 별건 없을 거야라고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는 게 마저 까지게 된 거고 네. 예, 이쯤 되면 제가 보기엔 스스로 수사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검찰은 예. 그 많은 검찰의 힘 가지고 이건 낱낱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네. 좀 숫자가 작습니다. 어제 저희가 공수처를 봤는데 공수처가 25명이 검사예요. 네. 25명 중에 6명이 결혼이라서 예. 19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4명 그러니까 그 최병 사건 네. 뭐 김건희 사건 등등을 수사하던 검사들 4명이 임기가 만료가 되고 있어요. 예. 10월 16일, 26일이 만료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다시 안 연임시켜 주세요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사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걱정스러운데 이 사인 안 하면 정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연임시켜야지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가 작아요, 숫자가. 이재명 수사하는 사람들 전체 합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검 하나 하는 숫자 정도 네. 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보강도 해야지 되고 네. 그리고 수사관도 검사도 더 많이 보강하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이 내놨는데 네. 저도 좀 내고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시켜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민국에 용기 있는 검사들이 나와야 돼요. 네. 용기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그 수사하듯이 네. 대한민국에 용기 있는 검사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 명태균 씨 등 그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낱낱이 수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1일 날 네. 강혜경 씨가 법사위 출석하잖아요. 네.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네. 의원님 이제 강혜경 씨 상대로 이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네, 네. 강혜경 씨를 통해서 꼭 끌어내야 되는 진실의 일단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거라고 준비 중에 계십니까? 저는 강혜경 씨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랑 똘똘 뭉쳐서 예. 그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찢어졌을까? 왜 찢어졌을까? 감성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선 왜 찢어졌을까? 예. 왜 찢어져서 여기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을 했던 게 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것들도 보고 싶고요. 셋이 움직였을까? 아니면 이 용산에서 뭔가 찝쩍거리고 건드리고 서운하게 하고 이러면서 명태균 씨도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윤석열 정권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당선 무효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뒷받침을 하게 되고 지금 그때 박형관 기자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20분의 1도 안 꺼냈다 그랬었나요? 그거는 저기 그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가 한 말입니다. 20분의 1도 안 꺼냈으니 네. 이제 20분의 2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대선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20분의 2 정도 나왔으니 그날 또 남은 부분에 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 윤석열만이 아니라 그 당에 네. 관계된 이준석, 김종인 그리고 오세훈, 네. 김진태 그리고 박완수 네. 등등 관계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선거에도. 그래서 다른 그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원래 그 청와대 네, 출수관장도 네. 하시고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이것 좀 꼭 여쭤보려고 했어요. 오늘 아침 그 조간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집무실, 예. 그 다음에 제2부속실 그 두 개의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이번에 국감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그 여사 집무실이 별도로 존재합니까? 제가 기억이 없어요. 저는 네. 제2부속실은 들었는데 예. 여사 집무실은 들어보진 못했어요. 예. 근데 어제 보다 보니까 예. 이게 여사 집무실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여사 근데 집무실과 제2부속실을 별도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웠던 친구가 제2부속실에 그 실장으로 있었거든요. 네. 이은희라고 그런 얘기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활동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여사 집무실이 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2부속실이 뒷받침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사 집무실까지는 생각이 안 나고 지금도 이렇게 문제인데 네. 제2부속실이 뒷받침을 하면 되지 용산에 무슨 여사 집무실이 필요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사는 사인이기 때문에 네. 자기 관저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고를 치고 있는데 제2부속실 이런 것도 이제는 때도 다 늦었어요. 다 늦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하려면 처음부터 했어야지. 근데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고를 다치고 이제 수사받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또 그 용산 안에다가 집무실을 만든다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800에 7070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냐 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집무실을 또 만든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내놓을 상황은 아니다. 네. 근데 그전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의원님 이 정권 다 끝나갑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향해서 네네. 소신껏 수사하십시오.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오동훈.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운둔상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검사들이 정말 이 피곤에 지쳐 있어요. 얼마나 검사들이. 일이 많겠어요. 예.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그 검사분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 정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소신껏 일하십시오라고 얘기했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검사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저는 알리는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 가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수사 받아야 되고 이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제대로 용기 있게 수사하는 검사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전직 최고위원 국회의원 네. 서영교 이름표가 예쁜 네. 예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